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창민배님, 분획을 해서 화끈하게 수사해야 할 텐데 라고 하셨고요. 시방님, 만배 김만배는 성역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셨네요. 자, 머리에 꼽힌 건희님, 아유, 오늘도 혈압, 아이고, 뒤야. 라고 하셨습니다. 스마일피님, 이승만보다 더 간교한 게 윤석열이다. 라고 하셨네요. 이승만은 깡패와 경찰을 이용했다면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친일파 도축님, 검언유착 한동훈 긴급체포 도축 가족 사기단! 라고 하셨습니다. 자, 디커맨님, 일타 강사들 압수수색해서 별건으로 탈세로 구속? 아, 재밌는 얘기 하시네요. 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수렁에 빠진 윤석열입니다. 열받은 일타 강사들, 윤석열 참 유치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그러네요.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25년 전쯤이네요. 25년 전쯤에 제가 이 학원 선생님을 좀 했었습니다. 압구정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또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일산에서 아침 강의를 시작해서 저녁 강의를 성남에서 마치는 분당에서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일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침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쯤이야? 이 홍은동 부근에서 잠시 단과를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이 신사역 부근 여기서 잠원역이구나. 잠원역에서 강의 하나 하고 이어서 압구정에 갔다가 압구정에서 다시 성남까지 가는 분당까지 가는 이런 대장정을 제가 하루에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첫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저녁 마지막 강의가 새벽 1시였습니다. 좀 지치죠. 지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빡빡하고 언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 정도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어디다 썼지? 근데 그렇게 이제 이동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지하철 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강의가 한 달만 계속돼 보세요.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그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그게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짬짬이로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택시를 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밥도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당장 눈앞에 제일 가까우게 눈에 띄는 걸 먹게 돼요. 그럼 돈이 당연히 많이 들지 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 제 지인들 중에는 학원 선생님을 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 중에는 꽤 큰 학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프랜차이즈죠. 자주 학원도 프랜차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똥은 지가 싸놓고, 똥 쌌다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를 두들겨 패려고 그런다. 저 순 깡패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깡패가 남의 업장 입구에다가 똥을 싸 갈겨버린 거야. 열받지? 그래서 그 업장의 종업원들이 화를 내지. 짜증을 내겠죠. 그러면 깡패가 야, 너 죽어볼래? 야, 내가 쌌는데 왜? 치워야지 마! 라는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죠. 아니, 야, 내가 싼 똥은 똥이 아니라 된장이야 임마! 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뭐 그런 꼴이라는 겁니다. 야, 표현 찰지지 않습니까? 내가 싼 똥은 똥이 아니라 된장이야 임마! 라고. 야, 참. 일타 강사들, 제가 만나서 얘기한 사람들, 일타 강사들인 사람들도 있고, 뭐, 준 일타 강사들, 또는 뭐, 일타 강사까지는 아니라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잔뼈가 굵은 양반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실 시작은 여기부터였죠.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의 대입 관련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떡하니 나갑니다. 그게 지난 16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6월 모의고사 평가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문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교육박 수능 출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겼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전격 경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국장으로 앉았다는 거지. 황당하죠? 6월 모의고사 언제 쳤는 줄 아십니까? 예, 6월 초에 쳤어요. 예, 6월 7일인가? 그때 쳤거든요. 아직 성적표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나 난이도가 높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6월 모의고사 평이했다.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약간 쉽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교육 밖에서 수능 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전격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대입국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뭐 공교육박 수능 출제 금지, 뭐 교과서 외 출제 금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모각이 날아갔다 이러니까 그 몇 시간 사이에 난리가 납니다. 야, 원래 국어는 그래. 아니, 원래 수학도 좀 그래. 영어는 당연히 그래야지. 사실 영어 같은 것만 해서 그래요.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를 하면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교과서가 5종 교과서인가 그랬습니다. 5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과서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나중에는 각 학교마다 교과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5개의 교과서를 다 보는 거야. 그게 더 애들 잡지. 그러니까 애들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 어떻게 한다? 필요 없어. 외워!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영어 성적하고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 안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80년대 후반, 이게 87년을 전후로 해서 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 5종 교과서라고 들어보셨죠? 교과서가 5개 종류, 특히 영어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한다 그러니까 교과서마다 돌아가면서 지문이 나와. 그래서 어느 교과서에서 이번에 몇 개 더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그쪽으로 싹 몰려가기도 하고, 야, 어느 교과서는 이번에 출제가 안 됐어. 그 다음에 그 교과서 채택이 안 돼,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부턴가
5개 교과서를 골고루 지문이 섞여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5개 교과서를 다 배우는 거야. 돌아버리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영어 성적은 올라가냐? 안 올라가. 근데 요새 보세요. 교과서가 다 여러 개 종류, 여러 개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특정 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할 수 있겠어? 아닌 거야.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에 실리긴 실렸어. 하지만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편 소설 같은 경우, 구운몽이라고 합시다. 구운몽 같은 장편 소설 같은 경우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어. 되게 길어요, 구운몽이. 왜 그 성진이가 그 꿈속에서 9선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화둥둥 잘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생을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교과서에 다 실을 수 있겠어요? 부분만 실거든. 그러니까 그 작품 중에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부분을 딱 떼어가지고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 작품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나요? 이거 교과서 밖인가? 딱히 교과서 밖도 아닌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 그 교과서에서 숫자까지 동일하게 맞춰서 나오면 어떻게? 안 되지. 숫자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교과서 밖이에요? 자, 근데 그랬다고 국장 모가지를 쳐버렸네. 자, 그렇다고 반발이니까 이번에 어찌 된다? 갑자기 이번에는 이권 카르텔이다라 그래. 잘린 사람은 이권 카르텔에 한 사람인 거지. 이거 명예훼손이다, 그죠? 야, 대통령이 자기 공무원을 명예훼손을 했어. 야, 아마 담당 국장 미칠라 그럴 거야 지금. 얼마나 억울할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능의 킬러 문항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래. 뭐 시험을 풀어나 봤어? 풀어나 봤냐고. 자, 그러다가 결국에 뭐 평가 원장을 내쫓습니다. 이유는 6월 모의고사 평가 책임이 있대. 얼척이 없었어. 자, 킬러 문항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야, 물론 괴로운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때인데 그때 그 당시 수능이 이제 초기 수능이었어요. 교과서 밖에서만 출제가 돼요. 물론 교과서를 충분히 배우고 그 고교 과정을 이수했으면 풀 수 있는 수준, 그런 지적 수준에 맞춰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센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개의 교과를 통합해가지고 통합교과형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통합교과형 문제는요, 선생님들도 잘 못 풀 때가 있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뿐만 아니라 너무 전공까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학생들은 풀어도 선생님은 못 푸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자, 그런 문제는 주로 누가 풀었다? 예, 학원에서 제가 풀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돼? 라고 묻죠. 그래서 이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니래. 에이, 장 선생님 틀렸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답안지 딱 발표해 보면은 내가 한 말과 토시 하나 안 틀린 거야. 그래서 다들 놀래죠. 야, 어떻게 이런 걸 맞추니? 이게 왜 못 맞춰요? 이거 제일 쉬운 문제인데? 나는 엄청 쉽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제가 확인해 본 바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10명 중에 1명은 꼭꼭 있습디다. 다른 문제는 잘 못 푸는데, 평범한 문제는 오히려 잘 못 푸는데, 이렇게 한번 꼬운 문제는 오히려 잘 푸도록. 왜? 꼬운 게 아니라 실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뭐 여하튼 그게 과연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문제입니까? 이거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개성이 틀린데 평이한 문제 잘 푸는 놈이 있고 조금 특이한 문제 잘 푸는 놈이 있는데 특이한 문제 잘 푸는 애도 점수 받아야지. 그게 공정 아니야? 특정한 능력만 잘하고 있는 애, 평범한 문제만 잘 푸는 애,
왜 그렇게 차별을 하지? 그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적어도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아니더라. 근데 얘가 참 희한한 소리를 하죠.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거? 와, 이런 발상은 또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자, 결국에 이런 발상이 나온 이유가 뭐냐? 자기가 뭘 뱉었어. 자기가 그냥 목을 쳤어. 지마 아면 안 되네. 목을 쳤어. 그런데 반발이 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오히려 더 승질을 내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승질을 부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죠. 딱 검사 수준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킬러 문항을 없앴네. 그러다가 갑자기 수능 난이도를 어째봐라 지시한 것도 없고 방향성만 얘기한 거래. 아니 킬러 문항을 없애면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무슨 방향성? 참, 야 이런 참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제가 보면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우격다짐을 하듯이 승질 부리고 잡아가두고 아이들 장난을 치네. 공정 수능이 아씨 무슨 공정이야. 진짜 입에 붙은 게 공정이지. 하여튼 뭐 그렇게 떠들면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줄 알았는데 점점 반발이 커져 나갑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은요 정말 말이 많이 나와요. 학교는 물론이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계속됩니다. 난이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전혀 안 통해요. 선생님이나 학생들, 학원 강사 하나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자, 물론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대로 하면 돼. 예, 이제 와서 어쩌겠어. 하고는 대로 하면 되지. 이제 와서 방향 바꾸면 큰일 나요. 사실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지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데 어떻게 해요? 야, 하는 대로 하면 돼. 별 수 없어. 이 얘기밖에 못 해요. 그런데 마치 뭐라 그런다고? 어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두둔하고 있다. 아니, 그 윤석열 정권을 두둔했다. 웃기고 있네.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상태에서 화를 낼 거야? 어쩔 거야? 별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이 윤석열이 병신 같은 놈 이런다고 해서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어. 학생들은 학생들도 계속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면 내가 윤석열 욕하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내가 학원 선생님이라면 얘들아 별 수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뭐 올해 더 쉬워진다 생각하자. 물수능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달랠 거예요. 우리는 일단 시험은 쳐야 돼. 포기하고 일단 적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교사가 돼서 야 마스터 싸우자. 촛불 들어. 이럴 거야. 고3들 데리고. 못하지 그거는. 야 촛불은 시험 치고 들고 일단은 우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일단 별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뭐라고? EBS 강사 누구누구는 윤석열을 두둔하고 나섰다. LA 등신 같은 것.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아니 그렇게 문해력이 없나? 아니면 문해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하여튼 아전인수로 지한테 유리하게 베베 꼬아서 갖다 붙이는 것만 할 줄 아는 자들인가? 이게 바로 검사들이죠. 검사들은요 꼬투리만 하나 있으면 그거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입니다.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전인수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기가 차요. 소피스트 뺨칠 정도의 궤변입니다. 왜 그리스가
민주정치가 활발해졌다고 하는 그 시점에 왜 궤변론자들이 설쳤는지 요즘 검사 새끼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구나. 그때도. 자, 어쨌거나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아전인수에 끌어다 붙이기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가라앉느냐? 논란이 가라앉지 않죠. 오히려 자꾸 논란은 커져갑니다. 자, 어떤 일타 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애들만 불쌍하다고. 애들만 불쌍해, 솔직히. 그러니까 애들 불쌍하니까 얘들 보고 맞서 싸우자. 윤석열과 맞서 싸우자.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야, 별 수 없어. 우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 하던 대로 해, 일단.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니들 일단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9월 모의고사 보고 급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만만하게 잠잠해지느냐? 아니야. 수능이 코앞인데 폭탄이 떨어졌다, 망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부모들 멘붕이에요. 지금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잠잠해질 것 같아? 아니야. 속으로 타는 걸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에? 자, 윤석열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아니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불만이 더 커진다는 건 몰라. 실제로 고3 한 명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죠. 뭐라고? 지난번부터 5살 초등학교 입학이며 주 69시간 근무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무슨 변화를 하겠다고 계속 뻘짓하는데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씩이나 돼서 그러고 있으면 사회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고3이 한 얘기래. 아이고, 진짜 시원하다. 일타 강사들을 보고 지금 생 난리를 친다고 하죠. 일타 강사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올리니까 희한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타 강사들은 그렇다 치고 이 고3의 한마디는 왜 아무 말 못하나요? 이 고3 압수수색 할 건가? 지금 꼴을 보면 이 고3 압수수색 할 것 같아. 실제로 지금 이 학원 선생들을 향해서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죠. 억대 시계를 차고 수업을 한다.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 강사들의 호화생활. 이거 조선일보 보던데, 야, 진짜 웃긴다. 그죠? 아니, 언제는 부자들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며. 부자를 악마화해가지고는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며. 그게 조선일보 아니었나요? 그게 중앙일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걸 왜 나쁜 걸로 합니까? 일타 강사들이 호화 생활한다? 글쎄 호화 생활을 하는 일타 강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학생들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고 그 대가로 학생들한테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된 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됐나요? 글쎄,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이 집중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부가 집중이 되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정말 자기 노력을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돈 번 거예요. 학원 선생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때도요, 항상 1시간짜리 수업을 하려면 3시간 준비를 했었어야 됐고요. 3시간 준비를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수업은 버벅대요. 네 번째쯤 되면은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 앞에서 더듬거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1시간 정도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 그러면은 1시간 강의를 위해서 4시간을 준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프리젠테이션도 하되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뭐 나름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껏 일한 거 아니야. 글쎄 사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 사교육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의 문제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에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악마화 시킵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죠? 억대시기 차고서 뭐? 그러면 억대 이거 뭐죠? 김건희 귀걸이랑 가방이랑 옷이랑 그거는 김건희 지난번에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들었다며. 뭐 귀걸이 얼마, 뭐 진주 목걸이 이거 그거 얼마짜린지 지금 공개나 했어? 야, 억대 시계 차고 수업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너그 장모 땅 옆으로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수백억 이익을 보게 생겼는데 그건 괜찮아? 이런 개새끼가 있나 이씨. 엉뚱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되게 여러 군데 났어요. 이거는 조선일보, 이거는 아시아경제. 비판을 했다가 역풍이라고? 왜? 연봉 100억 강사들 100억짜리 강사, 1타 강사도 없어. 100억짜리까지는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없어, 이거는. 좀 심한 얘기야, 이거. 되게 심한 얘기야. 그러다 역풍 맞았대? 아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비판을 했다가 역풍 맞는 거면, 그럼 정용진은 멸콩 이런 거 다 역풍 맞아야 되지 않나? 왜 안 맞는데? 그때 역풍일 것 같았을 때 아시아경제 뭐 어떻게 했는데? 쉴드 치려고 개지랄 떨지 않았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윤석열을 비판하면 두들겨 맞아야 돼 이렇게?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이재명 지지하면 개딸인데 윤석열 쉴드를 치면은 그냥 국민이래.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어딨어? 어? 윤석열 그 꼴통들이잖아 거기는. 응? 이찍 꼴통들이잖아. 나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라며. 어? 나팔윤 아니야? 나팔찍들. 그들만 그들 걔들이 지랄 방정 떠는 거 가지고 역풍? 놀고 자빠졌네. 이래서 경제신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신문들 이거 다 문을 닫게 해야 돼. 어떻게 닫게 하느냐? 방법이 있죠. 정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광고죠. 광고 받을 때 기사랑 바꿔먹기 못하게 하는 거 하면 됩니다. 기사를 쓸 때 기업 광고, 기업 특정 기업을 광고해주는 특히 이 소비자 경제분이, 유통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은 사실은 기사가 아니라 광고거든요. 예, 그런 기사 못 쓰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 쓰는 거하고 광고, 기업에서 광고 주는 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만약 그거는 그렇잖아. 기자가 사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광고를 쓰고 있는데 광고를 해주고 있으면은 이게 기자야? 언론이 그래도 돼? 안 되잖아. 언론이 광고를 해줘도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면 돼요. 배임수재입니다. 그렇게 딱 6개월만 해봐. 정신 차릴 거예요. 아마 경제지들 아마 절반은 없어질걸? 자, 동네 길냥아비님 드라마 1타 강사에서 몇백억대 1타 강사가 나오던요. 방송에서야 나오지. 근데 그런 1타 강사는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것도 대체로 보면은 국영수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도 잘 없어요.
거의 수학이나 영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엉뚱한 화풀이, 일타 강사들을 향한 엉뚱한 화풀이는 결국에 뭐라고까지 나왔다? 사회 악이래. 야, 그 학원 일타 강사했다가 일타 강사가 정말 학생들한테는 거의 구세주인데 이렇게 사회 악이라고 해도 되나? 자, 그러면서 카르텔이래. 일타 강사, 학원 재벌, 교육 당국까지 카르텔 아닌가? 야, 이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어거지가 지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체가 잘못 건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왜 생겼겠어요? 도대체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는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넘어가니까 일타 강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이라는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쉽게 낸다고 해서 학원이 더 성행 안 할 것 같죠? 아니야. 찝어주는 학원이 더 성행을 해요. 자, 제 경험을 그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가 쉽게 나오죠? 그럼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야, 문제 쉬워. 학교 공부, 교과서 필요 없어. 학교 공부, 교과서 한다고 해서 문제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찝어줄 테니까 그냥 해. 그 문제풀이하고 니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내용하고는 따로 놀아. 아니,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내용하고 쉬운 문제가 나오면요.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내용하고 문제하고 따로 놀아요. 진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이 그 뭐냐, 그 취지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지를 망각시켜 보라.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법치주의. 우리나라 헌법의 주요 원리 중 하나죠. 우리 헌법에 3대 원칙을 써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이렇게 쓴다. 외워! 근데 아이들은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몰라. 그러면 이게 바로 배워야 되는 내용과 진짜 배워야 되는 내용과 문제가 따로 노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문제를 내면 이런 꼴이 난다니까. 참, 아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은 과거 학력고사 시대인 거야. 학력고사는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뭐 법치주의니 뭐 대의정치니 뭐 그 입헌주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그 인간의 존엄성이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뭐 대의민주주의 이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없죠. 법치주의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잘못 알고 있거든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다라고 배우죠. 근데 법에 따른 통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법치주의의 실제 적용 대상은요, 국민들이 아니라 권력이에요. 가진 자들과 권력을 상대로 해서 야, 니들 법 지켜. 이런 겁니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법치주의를 하든 뭔 나발주의를 하든 간에 법 지켜야 돼요. 국민 일반 서민들이 법 안 지키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놈들은, 가진 놈들은, 힘센 놈들은 법 안 지키고 살잖아. 지금 검사들 봐요. 법을 지키는 놈들이야. 법 가지고 남 때려잡는 놈들이야. 때려잡을 때 남들 때려잡지 지들 안 때려잡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걸 가르치는 교육이던가요? 아니잖아. 외우게 하는 교육이잖아. 문제식 깨놓으면 이런 사태 생겨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고 한 거고, 그래서 한동훈 같은 새끼가 나오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요, 교과 통합형, 논술형, 그 다음에 논리형, 추리형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씨, 얘기 옆으로 샜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엉뚱한 화풀이를 당한 일타 강사들,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 대체로 보면 쉬운 문제 낸다고 뭐 학원이 문 닫을 것 같냐, 그러면 그렇게 또 학원 잘 굴러간다, 학원은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굴러간다. 일타 강사, 그 일타 강사가 괜히 일타 강사겠냐? 그렇디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합디다. 어쨌거나 이번 뭐 수능 난리친 거는 잘못한 거야. 그래도 지구는 돌아 라고 얘기합니다. 일타 강사들 두들겨 패서 비판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이거야. 누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윤석열이 싼 똥 결국 우리가 치울 거다. 예.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혼란 겪을 거 아니야.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생겼어. 그 혼란 겪는 아이들 누가 달랠 거야? 선생님들이 달래. 결국 일타 강사들이 다 달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참 유치하다. 그리고 조중동 얘네들 진짜 웃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모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인 거죠. 나 이 말 듣는데 야, 그래 지구는 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디다. 네. 자연보호님, 사립학교부터 폐지해야죠. 아우 좋은 말씀이세요. 자, 데빌조님, 대학을 지금 10%로 줄이면 큰일 나요. 그러면 더 싸울 텐데. 하기사 지금 대학 중에 상당수의 대학은 대학의 기능을 못하는 곳이 더 많죠. 사실 돈벌이 수단이 돼버려가지고 대학이 대학 같은 곳은 사실 뭐 지방 대학들이 몰락한다라는 얘기 있고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너무 지방 대학이 이렇게 몰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수의 대학 같은 지방 대학들 중에 일부 지방 사립 대학들, 상당수의 지방 사립 대학들 없는 이만 못한 곳도 사실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님, 흑석동 일대가 사주 호화판인데 저런 거를 쓰다니. 야, 흑석동에 명수대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거기 고개 넘어갈 때 저기 동작동 넘어가는 고개 입구까지 그 긴 거리 걸어서 하면 한 2, 300m 될걸요? 그 2, 300m 되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거기가 누구 집이야? 조선일보 집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큰 집을 차지하고 있는 새끼들이 말이야. 어휴. 조선일보 니들은 딴 거 하지 말고 그 니네 손녀딸 그 입건 손녀딸이나 좀 잘 챙겨봐라야. 자, 선돌님, 한총리 초5 영어학원 강의 보고 놀라. 저도 문제 못 풀겠더라. 고도에 걔 원래 불러주는 대로 쓰는 애죠. 걔 원래 편파의 대마왕이죠. 걔 검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동훈이 불러주는 얘기 다 받았었던 그런 애잖아. 그런데 이번엔 글로 갔나 보네.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대로 갔나 보지. 아유, 참, 못 푼다 보다 나도 못 풀 것 같다고. 참,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주제 원래 간단히 끝낼 주제였는데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